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6월 2일 수요일 날 실시했던 6월 고2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 평이한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문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9번 같은 문항이 문항의 형식에 있어서 오랜만에 출제되었던 과거에 몇 번 출제된 적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9번 문항 유형이 좀 특이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전에 모의고사 풀었던 양식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가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분석이 나오고 등급 컷도 이제 나올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 1번부터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핵심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역시 윤리학의 구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리학의 구분.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윤리학의 구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구분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 또는 객관적으로 설명. 이러한 목표는 기술윤리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규범윤리학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윤리학과 규범윤리학.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1번인데도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하는 질문을 고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 거놓고 일일이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갑과 을. 자, 갑은 yes를 해야 되고 을은 부정, no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규범 윤리학은 이런 지침을 제공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yes라고 돼야 할 거야. no여야 되는데 yes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 2번.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데 이게 기술윤리학을 설명하는 거죠. 당연히 갑은 yes, 이건 no 하겠죠.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규범과 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지금 요 문장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 역시 yes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 설명. 노가 되겠죠. 5번. 윤리학은 도덕 논증의 타당성 검토를 탐구해. 자, 역시 이것도 메타 윤리학에 가까운, 역시 노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윤리학 구분 문제.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지만 요 네 가지 윤리학을 구분하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아주 그림을 크게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 자, 사상가라는 말을 이제 지금 쓰고 있죠. 과연 누구인가? 이 사상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연구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과 고통을 느낀다. 욕구, 지각, 정체성,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로서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서 레건이 이런 주장을 했죠. 레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개체는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을. 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 결국 동물 실험과 관련된 거겠네요. 동물 실험에 관련돼서 레건의 입장으로 A 연구원에게 조언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모든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 자, 모든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까요? 레건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2번.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므로 도구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주체고 동물도 고통, 욕구, 지각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라라고 레건은 주장하고 있죠. 3번.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동물 실험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자, 사회적 유용성은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사회적 유용성이겠죠. 당연히 레건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죠. 4번.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 자, 동물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이 말은 결국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당연히 레건은 그렇게 동물이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5번 볼게요. 삶의 주체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명확하게 5번이 이렇게 답으로 될 수 있는 레건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내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옳은 이유는 그 행위가 오직 의무감에서 행해지고 그 행위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특정 행위가 옳은 이유로 그 행위가 문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다른 행위를 할 때보다 더 큰 효용을 다른 말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 결과를 따지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지금 오직 의무감에서 행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의무론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가는 더 큰 효용, 그러니까 요 사상가는 공리주의 입장이겠죠. 자, 그러면 의무론의 입장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행복의 실현을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함.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쌤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어가 두 종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끊어서 간과한다는 말을 일단은 제쳐두고, 자, 나는 행복의 실현을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나는 이 사상가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상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행복의 실현을 도덕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공리주의는 그걸 간과하는 게 아니겠죠. 2번. 도덕 판단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고려하는 것도 역시 공리주의야. 그러니까 사상가가 간과하지 않겠죠. 3번. 공리의 원리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이 공리주의가 공리의 원리겠죠. 역시 간과하지 않겠죠. 4번.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위해 정언명령,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정언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공리주의는 그걸 간과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에 비추어 도덕성을 평가한다. 이건 어떤 관점이죠? 덕윤리의 관점이죠. 역시 간과한다. 근데 이거는 의무론의 입장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군주인데 폭력을 쓰는 폭군인 거리나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에, 백성을 잃은 것이 천하를 잃은 거래요.
백성을 잃은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하를 얻으려면 백성을 얻어야 하며 백성을 얻으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백성이 바라는 것을 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동양의 맹자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맹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 성이 문제하고 왕은 가장 나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백성을 위한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맹자가 주장한. 그러니까 도에 따라 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폭군의 상징이 거리나 주라는 임금은 결국 천하를 잃었어. 백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군들을 다른 말로 맹자는 이제 패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패도 정치. 그래서 결국 왕도 정치는 인과 의를 통해서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정치다라고 맹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자의 입장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 군주는 국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하찮게. 자, 맹자는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군주는 천하를 얻기 위해 백성을 오직 힘으로 통제하는데 힘이 아니라 덕으로서 통치하는 왕도 정치, 덕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군주는 백성의 뜻을 헤아려 그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그죠? 항산을 주장했다고 했죠. 일반 백성들은 안정된 직업 항산이 있으면 항심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군주는 백성에게 국가를 직접 통치하도록 권력을 여러분들 그 춘추전국 시대에 오늘날의 어떤 민주정치의 요소 아직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겠죠. 당연히 특히 동양에선 더더욱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이게 서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당연히 4번도 아니고 5번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아니죠. 의라는 게 의로움, 정의 여기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맹자였습니다. 자,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집단의 도덕성 많이 쓰던 얘기인데 개인의 도덕성, 집단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을 비교했던 책을 썼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던 누군가요? 니부어인 것 같습니다. 비열등하다. 그 이유는 집단은 개인과 달리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집단으로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고 누적되고 표출된다. 따라서 니부어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집단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사회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개인 간 갈등은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개인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나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틀렸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의지를 함양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선의지 함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잖아. 맞습니다. 맞고요. 디귿.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게 니부어가 주장한 핵심 주장이잖아요. 맞고요. 리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제력은 허용될 수 있다. 역시 니부어가 강조했던.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던 내용들이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데도 인류가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교과서에 심층 탐구 인물 사상가 탐구에 나오는 미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 주장하면서 어떤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6번 문제는 이걸 굳이 미리라는 걸 몰라도 이 내용만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와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보면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옳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면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죠. 존중.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도덕 같은 문제였죠. 맞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을 얘기합니다.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맺은 성적 관계만이 책임과 행복을 유지시킨다. 자, 여러분들 성과 사랑과 관련돼서 세 가지 입장을 배웠죠.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자, 결혼 안에서 성과 사랑이 의미 있다. 보수주의 입장이네요. 보수주의. 나볼게요.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자발적 동의, 서로에게 해기를 끼치지 않는다면 성적 호감과 배려만으로 사랑 얘기도 안 하고 결혼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자발적 동의,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입장을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네요. 1번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에서 인격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인격적 가치는 당연히 고려돼야 하겠죠. 2번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결혼 안에서 의미 있다라고 했잖아. 결혼 안에서.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유주의, 자발적인 동의만이 성적 관계의 도덕적 고려상. 여러분 자발적 동의만 해당될까요? 그러면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뭐 미성년자 이런 법률 이런, 그렇죠. 그래서 성적 관계 도덕적 고려 사항에는 자발적 동의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틀렸겠네요.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자유주의에서는 이렇게 상호 자발적 동의, 사랑도 없이 결혼도 없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가와 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결혼, 책임, 그쵸? 자발적 동의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판단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8번 토론의 핵심 쟁점. 여러분 이 토론과 관련돼서 핵심 쟁점을 끄집어내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떤 뭐 사상을 안다라기보다 내용 글 전체를 이제 쭉 읽으면서 유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영역의 문제와도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토론의 주제는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갑은 허용하자, 여기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쟁점은 생식세포에 영향을 준 유전자 치료는 허용돼야 되는가가 핵심 논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고 바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표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자, 서양의 고대 사상가, 여러분들 배운 인물들 지금 생각나는 인물들 있나요? 한번 볼게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 윤리와 사상에서는 시대를 구분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주면 이게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볼게요. A,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감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거래요. 영혼이 해방되는 건데 거기에 예라고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이데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예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해방되는 거다, 죽음은. 그래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플라톤은 현실에 사는 인간들은 거짓 세계를 보고 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자유롭게 돼서 참된 이데아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자,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A에 들어가는 건 아니오라고 해야 돼. 플라톤이 이거에 유념해서 아마 여러분들 풀었어야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기억 A. 자, 죽음에 이르면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합니까? 영혼이 소멸 안 하겠죠. 해방돼서 영혼이 이데아의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니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요건 A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됐을 거야. 그다음 니은 A. 죽음을 인간이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아야 된가? 자, 지금 얘기했죠. 플라톤은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이 해방되는 게 죽음이다라고 해서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다. 그쵸? 근데 아니오니까 역시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자, B는 했어. 죽음 이후에 비로소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쵸? 영혼이 분리돼서 이데아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역시 B는 디귿은 들어갈 수 있네요. 자, 리을.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이렇게 원자 얘기를 했던 건 여러분들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마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 역시 나왔네요. 이 형식의 표 문항은 꼭 출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 봅시다. 근데 여기 지금 을 보면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갑과 을은. 그럼 갑과 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잡아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내 양심에 이런 걸 느껴. 그러면 그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소로예요, 소로. 내 양심에 그러한 어떤 정의감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소로고요. 을 볼게요. 시민불복종을 정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솔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던 건 롤스입니다. 롤스. 그래서 롤스는 법이나 어떤 정책의 변혁, 정책의 변혁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다이아몬드는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억 A는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 행위인가? 그쵸? 법을 어기는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가 맞습니다. B는 소로는 롤스는 아니오 해야 되는, 그쵸? 니은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소로 예스, 롤스 예스 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C는 롤스가 해야 돼요.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변혁. 여러분 정치체제의 변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법만 바꾸는 거야. 잘못된 정책만 바꾸는 거야. 정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리네요. 리을. 시민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까? 롤즈는 당연히 거기에 예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의 필기 내용인데 내용이 뭔가 볼까요? 안락사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이네요. 그래서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자, 구체적인 행위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 이 안락사의 유형,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약물 투여 같은 적극적인 안락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맞네요. 자,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 불치병으로 인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줘. 그래서 찬성한다. 맞고요.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역시 찬성하는 이유 맞아요.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하잖아. 아, 정답은 4번이네요. 미음도 맞아 볼까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함으로 결코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락사에 반대한다. 역시 맞네요. 정답은 리을입니다. 자, 12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원한 여성성이란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하나의 속임수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에서 자연의 역할은 아주 작으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여성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네요. 남성은 여성과 관련돼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지만 여성은 남성과 관련해서 규정되고 구별되는 존재이다. 남성은 주체적이고 여성은 타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성의 삶은 운명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강요된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원전 탐구에 나왔던 보부아르의 양성 평등 또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대로 1번에 나와 있네요. 자, 이게 틀렸나? 2번부터 보겠습니다. 여성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바르는 얘기하잖아. 자, 3번.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본성에 따라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고 얘기하죠. 5번. 여성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모든 능력이 우월하다? 그렇진 않겠죠. 모든 능력이 우월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13번. 자, 다음 가나 사상이라고 얘기했어. 사상.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특히 이제 생윤에서 강조서에서 배웠던 동양 사상하면 선생님이 유, 불, 도 세 글자를 떠올리라고 했죠. 볼게요.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길고 짧음 서로 역시 상대적이고 비교되는 것이다. 높고 낮음도 상대적이다. 성인은 무위자연 했던 도가 사상이네요. 가는 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상가 누군지가 아니라 사상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서로 연기설, 인연생기, 불교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12 옳고 그름, 선악 을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가 사상의 핵심이죠. 1번 맞네요. 오륜의 실천, 오륜의 실천은 유교에서 강조했던 거고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순자겠죠. 인간과 자연은 상호 독립적인 실체. 자, 연결돼 있다고 했죠. 연기세상, 불교. 그러니까 독립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 불변하는 자를 변하지 않는 자.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했죠. 자비는 맞지만 이게 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가와나 이상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준수. 도가는 무위자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14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따라 성인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된다. 을 볼게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합의했다는 거야.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계약에 의해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된다. 누굽니까? 로크. 을은 로크네요. 인간이 생명과 자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계약을 통해서. 자, 그럼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국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국가 안에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니은, 갑,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생성된 인위적 산물인가? 자, 이거는 로크가 이렇게 주장하는 국가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로크예요. 로크.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은 생명과 자유 및 재산에 관한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을, 국가의 권위는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한 게 아니죠. 그게 틀렸네요. 기역과 디귿 2번입니다. 자, 15번 역시 형식으로 이런 문제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 자, 갑을 누군지 봅시다.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배일, 여러 번 했죠. 무지의 배일을 쓴 가상 상황에서 사회적 우연성 결과, 누굽니까? 롤즈네요. 롤즈를 볼게요.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로 보호 최소 국가만이 의미 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개인의 소유와 주장했던 노직이네요. 15번 문제는 분배적 정의 관련돼서 롤즈와 노직을 낸 문제입니다.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요 A, B, C 각각에 들어가는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A, 롤즈의 의견인가 봅시다. 분배의 공정성은 분배의 결과를 근거로 결과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노직주의고는 X라고 할 거예요. 기억 틀렸고. B, 공통점.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겠죠. 절차적 정의라고 롤즈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잖아. 그 과정을 공정하게 해줄 뿐이지 결과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C, 노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맞죠? 근데 노직만 이렇게 얘기할까? 롤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둘 다 얘기해서 이건 B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C, 최소 수혜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롤즈는 있다라고 하는데 노직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5문제 남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 극기복례, 인을 이룬다. 공자가 주장했던 극기복례, 유교인 것 같습니다. 유교. 왜냐면 사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갈 것이다. 자다.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나서 만물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고 나서 남녀가 생기고 남녀가 생기고 나서 땡땡이 생겼다. 땡땡은 인륜의 시작, 만복의 근원.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서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부부입니다. 부부, 가족윤리할 때 부부간에 지켜야 될 유교에서 특히 이제 그럼 여러분 이제 보기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골라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 음양의 원리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유교에서 남녀간의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음양의 조화로 봤죠. 맞습니다.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 자애, 부모, 자식. 그래서 부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동기간이란 말 같은 가지에서 났다는 거죠. 우애를 지킨다. 이건 형제 자매 간에 지켜야 될 윤리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아니네요. 리을,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서로 존중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부부라는 기억만 알아내면 쉽게 맞힐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7번. 갑을 사상가들의 직업관이네요. 직업관. 이제 우리 배웠던 인물 여러분들 몇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한자로 정명사상을 얘기했던 누굽니까? 예, 공자가 얘기했죠. 공자의 정명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하는 맡은 바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죠? 월급이죠. 오늘날. 신 얘기하는 신은 인간에게 소명을 부여했다. 사람은 충실한 직업생활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있어야 한다.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신의 소명, 칼뱅이죠. 자, 그럼 칼뱅과 공자의 직업관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공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맞죠? 공자는 그래서 정명,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 맞습니다. 2번 개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야만 한다. 여러분들 그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뭐 오늘날에야 가능할 수 있지만 아니고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구원의 필수 조건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 징표라고 칼뱅은 얘기했어요. 징표. 그래서 아니고요. 직업생활에서 벗어나야 신의 영광 아니죠.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준 소명이라고 했잖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쓰는 노동보다 육체를 쓰는 노동이 우위에 있다. 아니죠. 이건 뭐 둘 다 아닐 텐데 특히 칼뱅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건데 귀천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 옳지 않은 거네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이 담지자로서, 담지자는 뜻 몰라도 좋아요.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 어떤 걸 배웠다, 유산, 기대, 책무들을 물려받았다. 그럼 실제 이건 맥켄타이어가 책에 쓴 덕윤리를 주장할 때 실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에 주어진 사실과 도덕 출발점을 구상한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온다. 습관이 되고 맥락을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공동체의 전통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이런 게 다 공동체잖아요. 영향을 주고요. 2번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그죠? 공동체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맞고요. 3번 도덕적 가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죠? 이런 게 다 맥락이라고 얘기해서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 이런 게 맥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도덕 판단에서 행위자의 역사적 특수성 그죠? 그 사람이 사는 나라, 도시 이런 게 다 그 사람의 서사, 역사, 특수적 고려한다. 맞아요. 덕성의 함양보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 공리주의나 의무론 같은 것을 보완하는 윤리로 나온 게 덕윤리라고 얘기했죠. 덕성의 함양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건 5번인 거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9번도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을 거야. 근데 봅시다. 모든 법령의 일반적인 목적, 법령,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래요. 그러므로 형벌은 오직 그것이 더 큰 해악을 제거할 것이라고. 자, 요건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풀어봤네요. 즉 우리 사회의 행복의 증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의 주장입니다. 볼게 형벌은 자신과 시민 사이에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역시 이 말도 풀어봤는데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응보주의 누굽니까? 칸트네요. 칸트가 이 말 명확히 했다라고 여러 번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럼 보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형벌의 본질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가? 당연히 을은 yes, 갑은 no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 자,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과 교화를 하는 게 행복이 커지는 거잖아, 훨씬.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yes, 을은 no라고 해야겠죠. no. 그렇게 해당되는 게 여러분 3번이에요. C와 B.
요 네모칸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요 대답만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의 칼럼에서 강조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청렴지수,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더라도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핵심 내용이 여기 있네.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길을 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네요. 청렴함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 강조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눈앞의 이익보다 의로움, 그쵸? 당연히 청백리 정신, 정략을 강조했던 거. 청렴한 공직자가 되려면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먹고 살 어떤, 그쵸? 욕심을 버리는 거죠. 재물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4번,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가져야 하고요. 바람직한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청렴의식을 지녀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20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정확히 이해해서 맞춘 문제가 어떤 내용이고, 혹시 본인이 실수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게 모의고사 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했다거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이거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 해설 강의 다시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